자, 아파트의 자본, 그죠? 자본 계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있잖아요. 회계는 기록이에요. 기록. 여기 보시면, 보겠습니다. 기록인데, 뭘 기록하느냐 하면, 그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기록하는 거죠. 맞죠? 그죠? 돈.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게 회계예요. 근데 회계라는 기록 방법은, 자, 그 기록만으로 자기 검증이 되는 기록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만으로 자기 검증이 되려면 회계의 기록 방법은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데, 말하자면 실물, 현금이, 그죠? 들어오고 나가고 예금이 입금되고 출금하는 이런 돈을 기록하는데 그 원인을 같이 기록해 줌으로써 말하자면 원인과 돈이라는 이 결과가 같다. 이게 회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인, 그죠? 회계는 봐요. 말하자면 돈을 기록하는 거예요. 재무상태. 돈. 재무상태의 변동을 기록하는데 돈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원인을 같이 기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과와 원인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양쪽은 같다. 이게 회계의 자기 검증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라 한다. 그치? 실체가 있는 것도 자산이지만 현금, 예금 자산이지만 배타적 권리도 자산이다. 말씀이죠. 미수관리비, 뭐 외상매출금 이런 것도 자산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돈을 기록하면서 그 원인으로서 기업의 채권자의 몫이면 부채라 하고, 그죠? 기업의 소유주의 몫을 자본이라 한단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쪽은 같다. 이게 재무상태 표 등식이면서 야가 회계 등식이에요. 회계 등식. 됐죠? 자, 그러면 최초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 뭐 전통적 관점, 최초로 기록을 할 때의 관점으로 접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기업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계는요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는 결국은 기본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회계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이것저것 보시면 머릿말에, 그죠? 나오는 얘기들 중에 상당한 얘기들이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이죠, 그죠? 맞죠?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현들에 익숙하면서 뭐 그런갑다 정도였었는데, 그죠? 어느 날,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자, 회계는요, 내가 분식집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회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분식집의 소유주, 사장인 내가 하는 게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는 분식집이 하는 게 회계더란 말씀이에요. 그쵸, 그죠? 몰랐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라는 기록은 기업의 기록이에요. 기업의 소유주인 내, 분식집을 차린 나의 기록이 아니고, 분식집의 기록인 거죠. 그러면, 분식집은, 맞아, 분식집의 재무상태의 변동, 돈의 흐름을 기록하면서 그 원인을 같이 기록하는 게 회계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분식집은 일정 기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나에 관련된 정보를. 그죠? 분식집에 관련된 정보를. 자, 국가는 그 정보의 제공 단위는 1년을 넘지 못한다. 예요. 그죠? 국가는 지금 현대의 기업은 그죠? 소득이 있는 회계 주체는 다 세금과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그죠? 자, 소득이 있는 회계 주체는 다 뭐예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산하라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의 회계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그치? 자, 아파트 말하자면 기업의 형태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자, 급여를 받는 우리도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 법인의 회계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법인이 회계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죠? 법인이 아니면 국가는 회계기간을 정해놨죠. 언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자,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는 법인 형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만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 아파트의 회계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단 말이에요. 자, 재무상태의 변동을 기록하는 게 회계인데, 그죠? 회계의 기록은 분식집은 1년 단위로, 그지? 나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자 보겠습니다. 분식집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이용자는 내잖아요. 분식집의 소유주인 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봐요. 재무 상태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특정 시점의 회계 등시, 그죠? 특정 시점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기업의 빚을 뺀 나머지가 기업의 소유주의 몫인 자본이에요. 근데 어쨌든 회계 처리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회계 처리를 하면은 자,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그죠? 자, 그 사이의 변동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실 뭐겠어요? 자본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분식집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이용자는 분식집의 소유주인 나이고, 내한테서 그죠? 분식집의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몫의 변동이란 말이지. 자본이란 말씀이에요. 자본의 변동이에요. 그러면 자, 회계기간 단위로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 재무 상태를 비교하면 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자본의 변동이란 말씀이에요. 자본의 변동. 자, 그래서 보니까 내가 기초의 자본이 1,000원이었는데 기말의 자본이 1,5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업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기업이 분식집이 영업을 잘해서 내 몫이 500원 늘어났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뭐 봐요. 정보로서의 가치는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업은 어때요? 자, 자본을 비교하면 회계기간 동안 500원이 늘어났구나. 이거는 나오긴 하지만 그 500원이 왜 늘어났는지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 500원이 왜 늘어났어요? 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 기업의 소유주 입장에서 내 자본, 내 몫이 500원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뭐 때문에 500원이 늘어났는지도 중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기록합니다. 어떻게? 회계기간의 기초에서 기말까지 어때요? 자본의 증감은 자본 개성으로 회계 처리 안 하고, 그죠? 따로 회계 처리한다. 자본을 증가시킨 요인을 수익이라 하고, 자본과 같은 편. 자본을 감소시킨 원인을 비용이라 하고, 자본의 반대편에 기록함으로써 뭐예요? 결국은 단기 순이익, 단기의 성과가 500원이라고 나타내주는 게 기록이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회계기말 정보 이용자는 자, 이 기말의 재무 상태, 기말의 재무제표에서 그죠? 자, 기초의 자본은 1,000원이었는데 그죠? 기말은 단기의 성과를 포함해서 500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죠? 그 내용은 수익과 비용의 일람표로서 제공하는 게 회계입니다. 맞죠? 총액주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장기업에서 그죠? 200원의 물건을 떼어서 1,0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800원 생겼잖아. 그죠? 근데 기록은 자본의 증가는 800원인데 어때요? 기록은 수익을 1,000원 그죠? 기록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을 200원 기록해 줌으로써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당기순이익이 800원 났다고 표시해 주는 게 회계의 기록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봐요. 회계의 기록. 자, 그래서 사실은
회계 등식에서 우리는 기록을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그죠? 회계 기간 단위로 자본의 증감은 수익 비용으로 표시하거든요. 근데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본은 자본으로서 나타나 있진 않다. 맞죠?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자본의 증감은 결국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서 표시되는 것이므로 자본을 우리는 잔여 지분, 그죠? 자산을 지분, 부채를 타인 지분, 자본을 자기 지분 또는 잔여 지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본이라는 거는 사실은 100%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죠? 100%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다. 나머지란 말씀이에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시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산에서, 그죠? 기업이 지고 있는 명백한 의무,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다. 나머지 개념이에요. 자, 말씀이 자본은 100%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 중에 그러면 실체가 있는 자본은 있죠. 뭐예요? 개인기업이라면 출자금, 그죠? 주식회사라면 주식의 액면이에요. 그죠? 이 실체가 있는 자본은 계산 과목이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실체가 있는 자본이라면 계산 과목이 자본금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실체가 없는 개념이에요. 잉여금이라 합니다. 잉여금. 자, 실체가 있는 자본은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한다는 말씀이에요. 개인기업의 출자금,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분식집을 차리면 5천만 원의 자본금이 될 것이고, 주식회사라면 주식의 액면이죠. 나머지가 잉여금이에요. 근데 봐요. 자,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에 있잖아요. 액면은 5천원인데 8천원에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천원의 이익이 있죠. 자, 시중에 우리 기업의 5천원짜리, 액면 5천원짜리 주식을 우리 기업이 3천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은 5천원이 줄어들었지만 2천원 더 받죠. 이런 것처럼 자본금에서 생긴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그래요. 자본잉여금.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 비용에서 생긴 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그죠? 자, 아파트는 봐요. 최초에 자본이 없는 회계 주체잖아요. 아파트는 최초에 뭐예요? 자, 최초 회계 처리가 관리비 예치금의 계산. 관리비 예치금 부채죠. 그죠? 그리고 최초는 그 부채를 받을 권리, 미수관리비 예치금인 자산으로 자, 출발하는 회계 주체예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뭐냐면 아파트에는 자본금이 없다. 자, 자본금이 없으므로 뭐예요? 자본잉여금도 없다. 그죠? 아파트의 자본은 다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수익과 비용에서 생긴 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자, 그러면 자, 이익잉여금. 그죠? 이에요. 자, 이익잉여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